오훈종. 네, 안녕하세요. 오훈종입니다. 오늘 핥아볼 애니는 조금 특이했던 만화 원작 산카레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주인공인 후루야 치히로를 먼저 알아봅시다. 일단 산카레아라는 작품을 먼저 보자면 이름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여주 이름이 산카레아예요. 작가는 하토리 미츠루로 현재 괴수색의 섬을 연재 중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1권의 단행본을 발간하였으며 2012년엔 애니화도 됐습니다. 다만 애니는 만화 완결 전에 나와서 그런지 상당히 진행이 느린 편이며 후반부엔 원작 만화와 다르게 끝납니다. 또한 애니 엔딩에 2기 떡밥을 뿌렸지만 현재까지 2기가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좀비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후루야 치히로가 좀비가 된 산카레아와 지내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분위기는 그렇게 무겁지 않고 잔인한 장면 또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좀비물 별로 안 좋아해도 살짝 하긴 하지만 보는 건 가능한 정도? 체감상 비슷한 좀비물인 학교 생활보다 보기 편했으니까요. 일단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좀비화기로 등장하는 주인공 치히로가 입양했던 고양이가 죽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어릴 적 길가에 있던 고양이를 데려와 키웠었는데 잠시 풀어둔 사이 밖에서 죽게 된 것이죠. 그 고양이는 비염이 있는지 항상 코가 막혀 있어 이상한 울음소리를 내기에 이름을 바부라고 지었으며 바부에게 애정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그때 집구석에 있는 고대 문서를 발견하는데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소생환 제작법이 적혀 있었죠. 이 소생환을 죽은 자에게 먹이면 다시 살아난다기에 치히로는 바로 재료를 구해 폐건물에서 제작해보지만 핵심 재료가 지워져 있어 실패하였고 여러 독초들을 조합해가며 실험합니다. 그동안 바부의 시체는 아이스박스에 담아두었으며 며칠 동안 계속 실패하다 보니 몇 번의 실험까지만 해보고 바부를 놓아주려고 했죠. 그때 등장하는 게 여주인공 산카레아. 레아는 치히로의 남학교 강 건너 여학교의 여신으로 불리는 최고 미소녀로 유명한 학생인데요. 워낙에 집안이 엄하고 학교에서도 고상하게 있으려 하다 보니 마음에 쌓인 것들을 이 폐건물 앞에서 소리 지르며 풀곤 했죠. 마침 치히로가 건물 안에서 약을 만들 때 그 장면을 보게 됐고 서로의 이야기를 하며 치히로도 바부를 살리는 계획을 말하죠. 근처의 모든 독초를 사용해본 결과 모두 실패했고 그렇게 바부를 놓아주려는 찰나 레아가 마지막 재료를 구해옵니다. 그것은 수국인데요.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축제도 하는 그 수국 맞습니다. 실제로 차로 우려먹는 수국은 산수국이라고 따로 품종이 있고 일반적인 수국엔 사람은 보통 구토 정도는 일으키는 성분이 있습니다. 강한 독은 아니지만 특정 생물에겐 치명적일 수는 있는 정도인데요. 이 애매한 독성을 가진 수국 잎을 재료로 마지막 소생환을 제작하여 바부에게 먹입니다. 하지만 바부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고 아쉬움을 가진 채 치히로는 레아를 집으로 데려다 준 뒤 귀가합니다. 치히로가 레아를 배웅하는 장면을 레아의 아버지가 목격하고 딸바보인 아버지는 바로 학교까지 외출 금지를 때리면서 사실상 감금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레아는 답답함에 차라리 죽자 하고 생각했고 몰래 한 입 빼돌렸던 실패작 소생환이 독이라도 있겠지라며 마십니다. 하지만 이미 살아있는 사람에겐 아무 효과가 없어서 다음날 그냥 멀쩡히 일어납니다. 그렇게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방을 나서자 치히로가 딸을 꼬셨다는 오해를 한 아버지가 사람을 써서 제거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치히로를 만나기 위해 항상 만나던 폐건물도 향하는데요. 가는 중 언덕에서 대기 중이던 아버지와 마주칩니다. 레아가 전날 아버지에게 혼날 동안 집에서 아이스박스를 연 치히로는 바부가 움직이는 걸 보며 실험이 성공한 걸 확인합니다. 다음날 바부가 폐건물을 향해 뛰쳐나가자 치히로가 쫓아가는데 폐건물 언덕에서 아버지와 마주한 레아를 발견합니다. 레아와 아버지는 레아의 자유에 관해 다투기 시작했고 바부를 해치려던 아버지를 막아서다가 언덕 절벽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레아의 죽음으로 모두가 넋이 나간 그때 배가 찢어져 장기마저 흘러내리던 레아가 일어섭니다. 죽기 전 약을 먹고 죽어도 좀비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부활한 레아는 치히로 집에 머물며 생활합니다. 여기까지가 딱 1권이자 프롤로그 내용입니다. 일단 소생혼이라는 약 자체는 치히로의 할아버지가 발명했는데 이후 좀비 연구원까지 만들었지만 치히로의 할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소생환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모든 좀비들은 수국 잎을 먹어야지만 기본적인 유지가 가능하며 부패 속도를 3분의 1로 줄인 것이지 영구적이진 못합니다. 또한 가장 의식이 뚜렷하고 얌전한 초기에서 2주가 지나면 애정에 있는 생물을 먹는 본능에 휩싸이는 혼탁기가 오고 이 상태에서 몇 달이 더 지나면 먹는다는 본능만 남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아는 좀비가 되는 종말기가 옵니다. 다만 좀비한테 물린다고 좀비가 되는 건 아니고
좀비는 수국의 독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국의 독에 중독이 되는 거지 감염이 아닙니다. 때문에 좀비에게 물리면 수국 독에 의해 반좀비화가 되고 이 상태에서 죽는다면 좀비로 부활될 것 같긴 합니다. 그냥 좀비는 생명 활동이 멈춰 있기에 한번 다치면 다신 낫지 않지만 그냥 죽지 않고 반좀비화에선 죽지만 않는다면 세포 재생으로 치유가 됩니다. 이제 치히로에 대해 진짜 알아보면 치히로는 가장 얌전한 초기 상태의 레아를 돌보던 중 레아와 치히로는 서로가 반해버리는 바람에 레아가 몇 번이고 치히로를 먹으려고 하면서 반좀비화가 자주 일어나는데요. 때문에 배가 뚫리더라도 고통도 없고 쉽게 죽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에 심장마저 레아한테 먹혀버리지만 반좀비화 때문에 어찌저찌 살아있는 동안 수술이 성공하여 둘은 다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시체박이로 소개된 치히로는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좀비 연구는 치히로의 어머니까지 영향이 있었습니다. 치히로와 여동생은 어머니와 할아버지 댁에 가는 날이었고 그 다음 날은 놀이공원을 가는 날이었죠. 하지만 할아버지네 가는 길에 눈이 많이 와서 사고가 나버렸고 하루 이틀 살 날이 남아있을 때 할아버지에게 어떻게든 살아서 아이들과 있게 해달라며 부탁을 하죠. 아이들마저 어머니는 가망이 없어 보였는데 갑자기 멀쩡하게 돌아온 어머니가 마냥 좋았고 한 달간 함께 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달밖에 있지 않은 이유도 더 있다간 아이들을 잡아먹을 거라는 사실을 알기에 먼저 떠나는 걸로 아이들을 지키려 합니다. 멀리 떠난다는 핑계로 스스로를 가뒀지만 어머니가 그리운 치히로와 여동생이 직접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때 본 어머니는 이미 종말기가 와버렸고 엄청난 충격에 남매 모두 이때 기억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의 좀비였던 어머니와 행복했던 기억이 남았고 덕분에 치히로는 좀비박이로 컸습니다. 살아있는 여자는 관심이 없다는 명언도 남겼죠. 하지만 귀신은 무서워하는 게 신기하죠. 요리도 못하고 집안일도 못해서 거의 식충이 생활을 하는데 여동생이 집안일을 도와줘서 아버지와 어찌저찌 살고 있습니다. 한 살 동네 누나인 란코가 치히로를 좋아하는데 치히로는 살아있는 인간엔 관심도 없을 뿐더러 좀비이자 소문난 미소녀인 레아가 옆에 붙어 있어서 생자와 사자에게 대시를 받은 주인공입니다. 물론 란코가 엄청 어필하고 들이댔어도 눈치를 못 채는 치히로였죠. 치히로의 성격은 둔하고 느긋한데 남자 기본 패시브인 에이 괜찮아 안 죽어 인 안전 불감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신기하게 고양이 귀 모양인데 때문에 미니케 그림체에선 아예 고양이처럼 표현됩니다. 하지만 Q&A 답변을 보면 그냥 곱슬머리라고 합니다. 여동생인 후루야 메로는 사실 크게 하는 건 없는데 약간 마스코트 느낌입니다. 때문에 애니에선 예고편의 목소리를 담당하고 만화에선 짧은 잡담이나 Q&A를 읽어주는 코너를 담당하는데 Q&A 코너에서 코스프레 해달라고 하면 작가가 그려줘서 간호사 고양이 등 코스프레로 분량을 채웁니다. 치히로의 할아버지인 후루야 조고로는 좀비 실험을 하며 자주 물리고 중독된 탓에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나 대략 140에서 150세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거마저 막판에 큰 부상을 입은 채로 살다 죽은 겁니다. 하지만 수명을 대가로 좀비처럼 몸이 치유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작중 초반 노망난 치매 할아버지로 등장하였지만 소생환의 창시자였고 젊었을 적엔 곰도 때려잡는 쌉 알파 메일 금빵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아내가 3명이었죠. 참고로 첫 아내는 소생환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두 번째 아내는 냉동 참치로 만들었으며 세 번째 아내가 치히로의 어머니입니다. 앞에 두 아내를 좀비로 만들었고 잃기도 하며 연구 중 좀비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봤었기에 세 번째 아내를 좀비로 만들었을 땐 상당히 힘들었다고 하죠. 치매 증상이 잦은 것 또한 연구할 때 많이 중독돼서 그런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아내는 덮쳐져서 결혼했다는 사실, 냉동 참치된 두 번째 아내는 치히로의 어머니와 꽤나 닮았는지 치히로가 처음 냉동 상태를 봤을 땐 잠시 어머니로 착각하는데 가슴 크기 보고 어머니가 아닌 걸 알아챕니다. 소생한 재료 중에 보거 내장이 있는데 낚시꾼이 버린 보거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치히로의 친구 중 조금 여리여리한 남학생이 있는데 Q&A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묻는 질문과 치히로를 친구로서 좋아하는지 남자로서 좋아하는지 질문이 나왔었는데 친구는 남자로서 걱정이 된다는 답변과 함께 메로가 상상에 맡긴다는 의미심장한 답변, 또한 매 권 표지는 레아인데 치히로도 표지를 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간략하게 나왔지만 왜 안 해주는지 알 것 같군요. 바부는 죽은 지 좀 지나서 좀비가 돼서 그런지 오드아이이고 양쪽 시력도 다를 거라고 합니다. 또한 마지막 사건이 벌어진 이후 백신을 주입하여 2달이나 더 움직이다가 혼탁기나 종말기가 오지 않은 채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중간에 나오는 마을의 반려묘와 야생동물 돌연사 사건은 야행성 혼탁기의 바부가 밤에 저지른 일입니다.
만화 마지막 권의 작가 피셜 이프 스토리로 치히로와 란코가 결혼하여 낳은 자식들이 짧게 나오는데 소원을 들어주거나 화나면 심장을 먹는다는 시로마비토라는 요괴를 구경하러 동굴로 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 요괴는 여전히 움직이는 레아였고 시간이 꽤 흘러서 그런가 백발이 되었으며 신체 부위 하나를 가져간다며 아이들을 한참 놀려먹다가 남자아이의 중요 부위를 보고 기겁하며 사라집니다. 요괴를 만나는 조건으로 수국을 가져가야 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종종 신선한 수국을 보급받나 봅니다. 처음 심장 먹힌다고 나온 묘사 보고 참 놀랐었는데 아무튼 유사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상당히 옛날 작품이지만 꽤나 재밌으니 한 번씩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